안녕하세요. 류용숙 법무사입니다. 제가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면서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의뢰인들의 사정 때문에 같이 공감해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또 기쁠 때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쁠 때, 정말 쾌감의 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의뢰를 받으면 저희들은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제 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결국은 개인회생은 매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을 빚을 갚는데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변제금을 어떻게든 적게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법무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월급 300이시네요. 그럼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이 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공장식 사무실, 명의대여 사무실, 비전문가적인 사무실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무실에 맡기냐에 따라서 변제금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도 있어요. 기각되는 거를 제가 부활시킨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최저로 맞춰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해결한 사건인데요. 개인회생이 기각이 돼갖고 오셨어요. 자기가 소명 못한 금액이 많아서 결국은 통장 거래 내역에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 재산으로 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 소명 못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급여가 14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즉, 내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더 많이 갚아야 되는데 월급 140만 원 가지고 60개월로 이렇게 20만 원씩 갚아도 소명 못한 금액, 이 재산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자체가 안 돼갖고 저한테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회생위원이랑 어떻게든 싸웠죠. 싸워가지고 이 소명 못한 거를 소명되게끔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월급 14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하니까 한 달에 14만 원씩만 36개월 내게.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음료수 한 박스 들고 오셔서 감사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럴 때 정말 저도 쾌감을 느껴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들은 사건 의뢰 맡으면 의뢰인들한테 어떻게든 의뢰인이 매월 변제금을 적게 내게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합니다. 회생위원은 몰라요.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변제금을 높이려고 해요. 왜요? 채권자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법무사야 의뢰인 편이죠. 그 채권자들 편이 아니니까 우리들은 오로지 의뢰인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회생위원이나 회생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잖아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죠. 돈 다 떼이는 채권자들 입장. 그러니까 야, 채권자들 불쌍하잖아. 변제금 좀 많이 내.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채권자 편이 아니니까 저는 의뢰인한테 비용을 지급을 받고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변제금을 적게끔, 이러려면 회생위원이랑 회생법원이랑 계속 싸워야 돼요. 물론 근거 없이 싸우면 안 되죠. 사정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제 사건처럼 소명 못한 금액은 왜 소명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소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소명 다 해서, 그래서 변제계획안, 최대한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짠 변제계획안대로 그대로 개시 결정이 나고 무사히 인가 결정까지 났을 때, 그때 정말 쾌감을 느낍니다. 이래서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죠. 예. 아마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많이 하시는 법무사님들은 저랑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최대한 유리하게 의뢰인을 위해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그대로 개시결정 나고 인가결정 났을 때, 그때 가장 큰 쾌감을 느낄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쾌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